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모든 경쟁사들이 중심과 외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위, 아래와 같은 외곽 지점에서 예가가 발생한 빈도가 단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곽 지점에 예가가 발생하는 빈도가 평균보다 매우 낮을 경우에는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아래와 같은 외곽 지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례는 외곽 지점에서 예가 발생 빈도가 적었고 중심에서 다빈도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모든 지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에 예가가 많이 나오는 다빈도 지점에서도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보다 쉽게 낙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년 동안 9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 흐름을 따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8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연초에 집중 발주가 되고 있는 연간 단가 공고였습니다. 연초에 집중 발주되는 연간 단가 공고의 경우 공고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발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발주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하고는 다른 분석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읽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률 또한 높기 때문에 외곽 분석으로 위아래로 빠지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많은 공고를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 대한 적절한 교집합 형성 구간을 찾고 낙찰 노하우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엉뚱한 곳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사님은 2월에 연간 단가 공고 16억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업체는 도내 경쟁률 1200대 1, 관내 경쟁률 40대 1에 관내와 도내 입찰권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입니다. 이 회원사의 지역 면허의 특성상 경쟁률 대비 공고수가 적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5개월 동안 도내 1건, 관내 2건의 낙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도내 입찰권의 경우 경쟁률이 1200대 1로 높기 때문에 예가 분석으로 낙찰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낙찰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분석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관내 입찰권의 경우 발주되는 공고의 수가 적고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에 중점을 두고 과거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또한 조달청 적격심사 공고로 예가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해당 예가 범위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낙찰을 만들었습니다. 영업팀 없는 분석 전문 회사인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지자체 공고였습니다.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해보니 아래 외곽 지점인 98.9부터 98.5까지 경쟁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준외곽 지역인 99.2부터 99.0까지는 경쟁사들이 적게 분포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예가 분포 및 흐름을 확인해 보니 99.1과 99.0에서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구간에서 높은 예가 확률과 적은 경쟁사들로 인해 낙찰을 여러 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통해 무조건 외곽으로 빠지는 것보다 예가 흐름을 파악해 똑똑하게 외곽 지점을 공략한다면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지역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소수 고객을 집중 관리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17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통계 분석을 통해 예가 발생 확률과 예가 추이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의 교집합을 합리적으로 찾아내서 많은 자료에서 현재의 좋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분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서 모든 조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고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하는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통계 분석은 이렇듯 모든 조건에서 부합할 때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 6개월 동안 3건의 공고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맞춰서 낙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은 정확히 맞춰서 낙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예가를 정확히 맞춰서 낙찰해야 하기 때문에 예가의 흐름을 파악하여 현재 낙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예가와 예가 사이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저빈도 예가가 채워지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을 한다면 현재 가장 좋은 지점을 높은 확률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가 분석은 낙찰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통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2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경 관련된 면허의 경우 시설 면허지만 용역 공고도 함께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이나 조경 면허처럼 조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역 공고도 꼭 체크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용역 공고의 경우 시설 면허라서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조경 면허 관련 용역 공고의 경우 고시금액과 적격 심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입찰 분석을 할 때에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시설 공고와 용역 공고가 혼재하고 면허 또한 용역으로 발주되면 다중 면허가 포함되는 분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분석 노하우를 통해 검증된 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를 체크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해당 경쟁률의 경우에는 통계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은 외곽을 공략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석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 면허 자료에서 주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점 몇 개가 뚜렷하게 있었고 발주처와 담당자 자료에서도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지점들이 있을 경우 좋은 지점들을 교집합으로 묶어서 모든 자료에서 좋은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공략하는 방법은 낙찰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해도 경쟁사들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지점을 선정한 후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수록 예가 분석보다는 경쟁사 분석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을 해서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경쟁사 분석이라는 이유로 위나 아래 구간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 반대로 중심 지점에서 많은 구간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의 흐름을 읽고 경쟁사 분석을 하는 것과 막연하게 외곽으로만 경쟁사 분석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서 예가가 나올 확률과 외곽에서 예가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경쟁사 분석의 핵심입니다.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6개월 동안 4건의 낙찰을 성공시켰습니다. 영업팀 없는 분석 전문회사인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1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공고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메인 자료에서 뚜렷한 강세 없이 예가가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발주처 담당자 자료를 봤을 때 강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입찰 분석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입찰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지역별로 또는 발주처별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예가가 어디인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지역의 발주처는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략했고 높은 확률로 낙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알고 공략했기 때문에 여러 건의 낙찰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지역 면허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1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도내와 관내 공고가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고 관내 공고의 경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서비스를 의뢰하셨습니다. 관내 공고 예가 자료와 관내 발주처 자료 3년치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특정 구간대에서 예가의 40%가량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과 상의하여 6개월 동안 해당 구간대를 전략적으로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대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예가 상황에서 경쟁사들의 움직이는 패턴과 습성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해당 구간대를 공략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공략을 통해 6개월 동안 5건의 낙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예가 흐름을 보기에 앞서 경쟁사들의 분포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사들의 분포를 확인하여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간 확보를 통해 확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없다며 경쟁사들을 피해 위아래로 빠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위아래로 공략하는 경쟁사 분석을 외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경쟁률이 낮을 경우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가가 외곽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많은 공고를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때는 예가 분석을 할 것인지 경쟁사 분석을 통해 외곽 분석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위와 아래에서 서로 경쟁하듯 멀리 분포되어 있어서 예가가 많이 나오는 다빈도 구간에서 많은 구간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쉽게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자료, 발주처 자료, 예가에 대한 최근 추세, 강세 구간들을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경쟁사 분석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강세 구간에서 정확히 맞춰먹는 개념보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습성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경쟁사들을 피해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는 업체가 3개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연구한 결과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7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말에는 많은 공고가 짧은 시간에 발주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지역, 면허, 발주처에 대한 예가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특정 구간에 대한 집중 공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처럼 발주량이 매우 많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 과거 같은 시기에 예가의 흐름과 발주처, 담당자 등을 파악해 교집합을 형성하여 강세를 보이는 구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세 구간대를 선정해서 해당 지점에 대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공략을 해야 합니다.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분석할 수 없다면 강세 구간에 대한 전략적인 공략이
낙찰 확률을 높입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경력 10년 이상 분석 담당자가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먼저 경쟁사들의 분포도를 확인한 후에 예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면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지자체의 공고였고 최근 1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쟁사들이 99.0 이상 101.0 이하에서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특징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예가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예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서 똑같은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래쪽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일정 수준 아래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많은 구간을 확보해 낙찰 확률을 높였고 여러 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 분석을 통한 전형적인 외곽 분석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9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님의 지역 면허를 파악해보니 뚜렷한 강세 지점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최근 100건에서 강세 지점 4곳의 예가 발생 확률이 약 4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3년간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4곳 중에 3곳이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면허별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강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 지점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발주처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한다면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정확히 예가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한 공고를 바탕으로 공략할 지점에 대한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 지역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예가 분석으로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시켜 낙찰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메인 자료에서 예가가 28% 정도 출현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해당 구간에 참여하는 빈도가 적어서 저희는 해당 구간에 전략적으로 투철한 결과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예가 분석을 하면 경쟁사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쟁사 분석은 어느 분석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석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모든 공고를 높은 확률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지역 면허에 맞는 분석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는 분석 전문 회사인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금액까지 만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만점으로 참여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 상태 부분에서 감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점수 보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경영 상태의 감점으로 인해 타 업체에서는 수익권 금액인 2억까지만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한마음 입찰에서 관리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신인도를 적용해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50억까지 분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핵심은 꾸준한 낙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1년 넘게 낙찰이 없었는데 한마음 입찰로 옮기고 난 뒤 점수 보완을 통해 3개월 동안 2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47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고인데 지역면허에 대한 메인 자료가 30건 미만으로 적었기 때문에 발주처와 발주처 담당자 자료를 바탕으로 예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인 자료가 너무 적을 경우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처 예가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 있었지만 해당 지점이 출현하고 있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점에선 좋지 않음을 확인했고 예가 발생 빈도는 적었지만 출현 확률이 높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예가 자료를 통해 분석을 할 경우에 무작정 출현 빈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가의 흐름과 패턴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가 분석을 잘하는 경력자들은 중심과 외곽을 모두 공략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4개월 동안 2건의 낙찰로 총 27억을 성공하였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았기에 경쟁사 분석으로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쟁사 분석의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외곽 분석입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경쟁률이 낮을 때는 좋은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경쟁사들이 101.0 이상으로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99.0 이하에서는 2개의 경쟁사만이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의 지난 1년간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여 아래 구간을 전부 확보하였기에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 분석은 정확히 예가를 맞춰서 낙찰하는 방법이라면 외곽 분석은 경쟁사들의 참여가 적은 위 또는 아래에서 많은 구간을 확보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분석 방법입니다. 영업팀 없는 분석 전문 회사인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관내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도내와 관내 모두 참여하고 계시는데 도내 건은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으로 높아서 예가 분석을 해서 꾸준한 낙찰을 하고 계시고 관내 공고의 경우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관내 공고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예가 분석보다는 경쟁사 분석을 통해 구간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3개의 경쟁사 업체가 99.0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가 흐름에 따른 3개 업체의 움직임을 3년치를 분석한 결과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많이 확보하였고 여러 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경쟁사 분석이 아닌 그냥 위,
아래로만 빠지는 경쟁사 분석을 외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외곽 분석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장점이 부각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공고를 그냥 허비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함으로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예가 발생 빈도가 적은 위, 아래로 빠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률 대비 위, 아래, 외곽으로 빠져서 입찰을 하는 경쟁사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외곽에서 예가가 발생한 빈도는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을 공략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선택이었습니다. 예가 발생 빈도도 적은데 경쟁사들 또한 많아서 구간 확보도 되지 않는다면 외곽에 입찰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외곽으로 입찰 보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가가 많이 발생하는 중심 구간에서 많은 구간을 쉽게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00.0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개수와 98.9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개수의 차이를 이해해야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